남들은 아는데 본인만 모르는 영역이 커질 경우에는 계속 이 안에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비밀이 맞는 사람은 주로 어떤 말을 듣게 되냐면 저 사람은 속을 모르겠어 이런 말을 듣게 돼요.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아도 되는 건 누구나가 다 나도 모르는 영역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보통의 심리 문제는 내가 모르는 데서 일어날 때 대략 난감함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견을 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과 가까이 지내셔도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6월 소통학교를 진행하게 될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달의 주제는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슴 시린 이야기예요. 모두 다 아시는 가수의 노래 제목이기는 한데 가슴 시린 이야기하면 뭔가 가슴 속에 있는 어떤 애틋한 사연이라든지 또는 말 못할 어떤 깊은 상처라든지 그런 아픈 이야기들이 떠올리실 텐데요. 노랫말 가사 안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가장 예쁜 거짓말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굿바이예요. 그걸 좋은 안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가 우리 마음을 스스로 잘 감추는 기제를 방어 기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감추는 이유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이 노랫말 가사의 맨 끝부분에도 한 남자의 거짓말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은 안다는 이야기죠. 이별이 좋을 리는 없는데 그걸 좋은 안녕이라는 말로 조금 미화하거나 포장을 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건 나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합리화라고 하죠. 그런데 이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는 일단 나를 먼저 속이고 들어가는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어요. 기왕이면 나를 위한 방어 기제를 쓴다면 그 수많은 방어 기제 중에서 나를 위한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방어 기제를 쓰는 것이 좋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그럼 나는 왜 이런 방어 기제를 쓰게 되는 것일까를 오늘 나누고 싶은 건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조혜리의 창 이런 테스트를 해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조셉 루프트와 해리 잉햄의 약자를 따서 미국의 심리학자가 1950년대에 조혜리의 창 또는 조하리의 창이라고 불리는 마음의 창을 우리가 분석하는 심리표로 나타냈는데 이 창을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이 영역은 내가 아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남도 아는 영역이에요. 여기는 나는 모르는 영역이에요. 여기는 남이 모르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영역을 오픈 에어리어라고 해요. 흔히 말하면 공개 영역이라고 하죠. 다 개방이 되어 있는 영역이에요. 나는 모르고 남만 아는 영역을 블라인드 에어리어라고 해요. 맹목적 영역이라고 해요. 나는 알고 남이 모르는 영역은요, 히든 에어리어라고 해요. 숨겨진 영역이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역을 미지의 영역이라고 해요. unknown area라고 해요. 미지의 영역. 이거 이제 조셉 루프트 잉햄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조혜리의 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공개도에 따라서 분석을 할 수 있었던 도표로 나타낸 자료인데요. 예를 들어 이 창의 오픈 강도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창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를 들어 내가 이 정도 나도 많이 알고 남도 많이 안다. 그런데 이 오픈 강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의 경우 이렇게 높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개 영역이 큰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것과 속에 크게 막 쌓여진 거 없이 우리가 보통 교류 분석에서도 말하는 이면 교류나 사회적 교류의 강도가 조금 낮아서 그냥 겉과 속이 똑같아서 조금만 말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좋은 건 와, 저 사람은 진짜 겉과 속이 같아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나쁘게 말하면 너무 같아서 드러낸 영역이 많다 보니까 또 때로는 흔히 말하는 속된 표현으로 배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너무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거나 이런 속상한 경우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나를 공개해서 건강한 분별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산다면 가장 또 속 편한 방법이기도 해요. 두 번째, 나는 모르고 남이 알아요. 맹목적 영역이라고 블라인드 에어리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높은 사람들은 되게 어떤 말을 주로 하게 되느냐면 나한테 왜 그래? 이런 말을 주로 사용을 하게 돼요. 왜요? 본인만 모르기 때문이에요. 남들은 아는데 본인만 모르는 영역이 커질 경우에는 계속 이 안에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뭐 때문에 그래? 쟤 지금 나한테 그러는 거야? 왜? 라는 물음표가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정말 몰라? 그거 너만 몰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 영역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속이 상하고 억울하고 피해의식이 생기겠죠.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 에서부터 정말 나와 같지 않아 해서. 또 하나, 나는 아는데 남이 몰라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비밀과 같은 경우일 텐데요. 숨겨진 영역이라고 말해요. 히든 에어리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이 영역이 커지면 또 어떻게 될까요? 비밀이 많은 사람은 주로 어떤 말을 듣게 되냐면 저 사람은 속을 모르겠어 이런 말을 듣게 돼요. 왜냐면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자기의 말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니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내가 오픈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 많은 내 마음속 자료에 대한 감당은 본인이 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내가 감당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진 영역이 크면 클수록 본인의 감당량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는 어떤 부담, 책임감 등이 병행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속으로 끙끙끙끙 하는 그런 시간이 많아지겠죠. 이런 숨겨진 영역이 큰 사람들은 속앓이를 많이 하게 돼요. 혼자서만. 그리고 그 속앓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남에게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기가 쉬워요. 마지막으로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이 영역은 그야말로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에요. 프로이트 심리학자에 의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지만 어떤 학자에 의해서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빙산의 일각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게 의식의 세계이고 뭐 전의식, 잠재의식 다 포함해서 무의식이 훨씬 더 크다라고 의견을 내놓았었죠. 어떤 학자의 자료에 의하면 이 의식의 세계보다 이 무의식의 세계가 그 마음속 자료의 80% 이상이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의외로 많다라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아도 되는 건 누구나가 다 나도 모르는 영역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모르는데 남만 알거나 내가 모르는데 남도 모르거나 이 영역을 누구든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의 심리 문제는 내가 모르는 데서 일어날 때 대략 난감함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어떤 방어 기제를 혹시나 쓰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이 부분이 내가 어떤 피해의식이라든지 또는 본인만 모르는 것에 따라서 억울함이라든지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안에서 자원도 있어요. 자원. 평생에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험의 부재라든지 어떤 인정 자극이 주어지지 않아서 자기가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못하는지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성장해온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누군가가 자원을 발견을 해줄 수만 있다면 그분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맹목적 에어리어에 눈으로 가려져서 우리 보통 그럴 때 있죠. 너 진짜 그림 잘 그리는구나. 너 진짜 글씨를 잘 쓰는구나. 근데 본인이 인정하지 않아. 진짜 잘 쓴다는데 제가요? 저 글씨 잘 쓴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저 그림 잘 그린다는 말, 노래 잘한다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맹목적 에어리어예요.
그럼 누군가는 주변에서 아니 그렇지 않아, 너 진짜 잘 쓰고 진짜 노래도 잘하고 정말 예쁘고 뭐든지 네가 자신감 있게 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라고 발견을 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과 가까이 지내셔도 좋아요. 자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맹목적 에어리어는 심리적으로 볼 때는 나만 왜 나한테 라는 억울함이라는 피해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내 내면에 숨겨진 자원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창이 좋은가요? 그러면 반반이어야 좋은가요? 이게 무조건 커야 되나요? 이게 큰 게 좋은가요? 아니요, 그건 조절할 수 있어요. 어떻게 조절할까요? 무의식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내가 오픈 강도를 조금 높여서 비밀을 좀 적게 가져야겠다. 숨겨진 에어리어를. 그러면 여기가 좀 공개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 내가 가졌던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어요. 덜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담에도 말을 하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누면서 좀 해소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 내가 너무 공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나를 속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런 말도 있어요. 조금만 만나보면 저 사람 속 다 보여서 다 알아. 너무 속상해. 계속 만나서 뭔가를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미 다 안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그 공개도를 줄여요. 줄일 수 있어요. 말 안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좋으냐 나쁘냐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 편하세요 불편하세요의 관점을 가지고 이 창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창, 어떤 크기를 좀 더 크게 하는 것이 좋을까? 또 누군가가 내가 이 영역을 혹시 정말 내가 몰라서 있는 건데 누군가가 발견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탐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창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셨거나 아니면 궁금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영역이 클 때 또는 이런 영역이 너무 작을 때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혹시 질문하실 분 있을까요?